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추워지겠죠. 뭐 겨울이 겨울인 만큼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오늘 제 주 컨텐츠 끌어당김의 법칙, 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 그 하루에 그 두려움,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혹시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뭐 예컨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두려움, 아니면 출근하다가 뭐 출근 버스를 지하철을 놓치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잘못 칠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회사 가서 업무를 잘못해서 뭐 실패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뭐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저희 생활의 마치 인생과 같이 들러붙어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시대부터 이건 본능과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많은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원시시대와 선사시대에 우리 이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랑 유사 인류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승리를 해서 생존을 남아서 결국 현생 인류가 되죠. 호모 사피엔스는 그때 당시에 가장 몸집이 작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뇌 구조가 가장 발달했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변형계, 뇌 안에 변형계 편도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종이었죠. 나머지 유사 인류들은 그런 뇌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종이 있었답니다. 그 종은 집단 사냥도 하지 않고 단독 사냥을 해도 될 정도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막상 그 위험한 상황,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도 무조건 덤벼들고 하다가 맞아 죽고 해서 멸종을 했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당시에 그 위기 상황을 감지를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뭐 30개 주랭랑을 하든 아니면 단체로 뭐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수비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 자체는 예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이 어떤 상황을 감지하는 두려움,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를 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혹시 이거 하지 마, 야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 주는 행동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혹은 이거 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혹시 그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하지 마라는 부정어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까? 저는 하지 마라는 말을 거의 한 70-80% 들은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약 70% 가량이 부정적인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30% 가량이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똑같네요. 아무튼 이게 하지 마라는 게 어디서 또 나왔냐? 우리가 또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호모 사피엔스, 그 우리가 집단 생활을 했다,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집단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그 무서운 형벌이 뭐냐고 하면 그 추방입니다. 그 공동체 집단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왜 추방이 되냐? 그 단체에 피해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여지없이 추방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지마 남에게 피해를 주지마 라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집단 생활에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는 그 강박관념부터 시작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좀 정의를 해보면, 그 두려움은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하면 어떨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서 분리되는, 추방됐을 때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상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관계를,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그 뭔가를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단절될 것 같다는 그 상실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 그리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를 끌어당기는 법칙을 했을 때 불시불식간에 드는 생각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끌어당기는 법칙을 하다 보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찍어볼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주변에 이야기를 하죠. 친구들한테나 뭐 부모님한테, 나 유튜브 찍을래. 그러면 친구가,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격려하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야, 네가 무슨 유튜브를 해?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마. 너, 야, 그런 시간에 우리 뭐 이 다른 거 하자. 뭐 게임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야, 그거 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아무 의미 없어도 하지마. 이런 만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기죠. 했을 때 될까? 라는 실패의 두려움과, 괜히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했을 때 이 집단, 친구와의 이 관계, 이게 단절되지 않을까? 상실의 두려움, 그리고 분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포기하게 되죠. 끌어당기면 안 되는 겁니다. 끌어당김은 결국 이 두려움을 해칭을 해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주식을,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B라는 주식을 안 샀는데, 결론은 B라는 주식을 A를 팔고 B를 샀으면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A를 팔지 않고 B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A 주식을 팔고 B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B 주식이 금액이 오르지 않고 A 주식이 올랐습니다. 똑같이 앞에 조지라는 친구는 B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벌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제임스라는 친구는 B라는 주식을 사면서 A라는 주식이 150만 원 오르면서 150만 원 벌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150만 원을 벌지 못했지만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네,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92%가 B라는 주식을 사지 않고 A라는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조지를 손을 들어줍니다. 제임스처럼 행동을 해서 손해보는 것을 기피하는 거죠. 이게 후회의 두려움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단체, 그리고 대다수가 판단하는 행동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이자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당기의 법칙을 통해서 뚫어내고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가장 근간이 되고 이거의 해결책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뤄낼 거라는 그 믿음,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진짜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도전, 유튜브 찍는 게 뭐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시간 조금 뺏기고 해보면 뭐 공부도 될 거고, 뭐 남들이 하는데 경험도 될 거고, 뭐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냥 해보고 혹시 모르잖아요. 제 컨텐츠가 대박 컨텐츠가 되고 제 경험이 누군가 보고 저하고 어떤 뭔가 교감이 되고 연대가 돼서 제 인생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끌어당기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기를 믿으셔가 그 도전, 마음에서 잠재의식에서 말해주는 그 실천 사항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